소개받은 조성환 교수입니다. 뭐 국제 정치나 큰 문제를 다루고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 토론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회복지 분야 전공이 아니라서 사실은 고사를 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전부 나무만 보고 숲을 보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 국방 문제, 복지 문제. 사실은 복지 문제는 국가 공동체가 생기고 나면은 가장 중요한 가족 공동체든 국가 공동체든 중요한 공동체 의제의 제1순위입니다. 뭐 나중에 뒤에 마키아벨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정치의 목적은 우리가 지금 권력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데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구성원의 안전 확보와 복지 향상입니다. 모든 정당성의 근거는 거기에서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우리가 투표 가지고 막 그러는데 투표보다 훨씬 더 편의상 우리가 대의제를 쓰고 있고 투표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공동체가 존재해야 될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 정치의 궁극성이죠. 그 부분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계량적인 지표만 가지고 예컨대 대한민국의 지금 조세 부담률이나 혹은 복지 그 부담률을 따지면은 예컨대 제가 공부를 했었던 프랑스 같은 경우에 공교육과 국가교육과 그 다음에 주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우리 GDP에서 13% 가까이의 이 부담률은 프랑스나 진배 없는 부담률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까 전에 모든 그 나무가 잘 됐다. 이게 온대냐 난대냐 이 구분을 하지 않고 무조건 달라고 그러고 복지의 내부적인 구성, 부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담세율을 지금 20% 좀 넘었었죠. 대한민국에서 소득세를 안 내는 면세율이 거의 50%에 넘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인구 중에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사람들 중에서 세금을 거의 부담하지 않는 율이 40에서 50%가 되는 나라. 이게 공화국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소득을 하면 예컨대 1%든 2%든 기본적으로 잘 사던 빈곤, 그러니까 자기가 못 산다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남이 잘 살아서 못 산다는 이유를 대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공적 퍼실리티나 이런 교육이든 도로든 뭐 보면 최소한의 공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져야 1인 1표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지금 여기 우리 뒤에 다음 세대가 와 있는데 지금 인구 문제도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20대 때 유신 독재 한커했듯이 그대들의 집안의 엄마 아버지가 그야말로 뼈 빠지게 후원하는 거 말고 대한민국의 정치와 기성세대와 그 다음에 기득권 기성세대가 여러분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을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오로지 그냥 기존 내 공무원 시험이다 뭐다 안정된 직장. 안정된 직장이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우리 김 교수님 저 발표에 의하면은 전혀 안정된 직장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남북 문제, 복지 문제, 그 다음에 세계 문명 전환.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한 20,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선도적으로 우리가 발전된 선진국을 보고 캐치업을 하면서도 우리가 추격을 해서 추월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가지고 장기적으로 혹은 국민들을 설득을 해서 또 혹은 수범적으로 해서 혹은 기성세대가 의사 충돌을 안 하고 최소한 공화국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해서 빨리 선제적으로 했는데 지금 남북 통일 문제하고 복지 문제 중에서도 인구 문제는 전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자명하게 다음 세대들한테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건 좌파 우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민주공화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최소한 가장 기초적인 상식으로 컨센서스를 만들고 나무가 지금 막 밀림같이 돼 있으면 모든 시스템을 솟아낼 거는 솟아내고 시스템을 합리화를 하고 복지 수요가 있는 부분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벌써 우리가 이 보편복지 이야기 한 지가 건 20년 됐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요구를 하고 전혀 없었습니다. 우선 기성세대는 이건 정치 세력으로서 말하자면은 민주주의가 무슨 신적 건 같이 이게 대의민주주의가 한 400~50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할 때 가장 큰 고민이 책임질 수 있는 공화국의 이 단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선량, 최소한 누구누구를 대표한다는 게 아니라 대표되어서 책무를 다하고 공동체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선량을 뽑느냐 아니면 그냥 기계적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을 뽑느냐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타락된 방식으로 갖고 지금 대한민국 2021년 겨울 지금 현상은 예산이나 이 세원 우리가 재원을 쓸 수 있는 재원을 대표된 자들이 대통령과 국회 혹은 지방자치 대표된 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식인도 묻지 않고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안 묻고 요구만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느새 거의 남미형으로 가는 아무 권한도 없으면서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도 그냥 선동에 의해서 인심을 쓰고 인심이 아니라 뇌물이죠. 표를 위한 뇌물로 쓰고 몇 년 채우면은 그뿐이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무책임 정치와 그 다음에 국민들은 거기에 예속이 되어서 잔돈푼에 표를 파는 매수된 사람으로 가장 타락한 공화국으로 그리고 일부는 또 그건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물어야 될 거는 대표된 자들이 범죄를 하고 있느냐 책임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범죄와 책임 중에서 머리를 똑바로 쓰면 상상력의 혁명을 구해서 지금 우리가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좌우하고 하가 없이 어느 일정한 기준을 모랄 해저드나 범죄에 빠지지 않는 기준을 정하는 그 이야기를 정치학자들이나 대표된 정치인들이나 즉 지금 이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인 국방은 정치학자들이 많이 해요. 안보나 국방은 많이 하는데 사회복지 문제는 경제학자나 혹은 사회복지의 문제로 보는데 결국은 지금 파퓰리즘이 생기는 이유는 복지 파퓰리즘이 아니에요. 매표 파퓰리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상 어느 세대가 쓸 수 있는 일종의 권리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지만 전부 목전에 눈앞에 보이는 꿀만 생각해서 노동운동하는 기득권이 생기고 전부 기득권 세력이 생기고 지금은 거의 도덕 정치에 가까운 정치 상황이 되어버리는 대장동 다 그거 아닙니까?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정작 두 번째
파퓰리즘은 정말 원래 정치의 본질이 파퓰리즘입니다. 아까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구성자들의 인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이죠. 근데 거기에는 현재의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책임 있고 책임 있는 정치가들이 문명을 만드는 국가는 미래를 보고 항상 세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현재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숲이 아니라 나무, 보기 좋은 나무에만 물만 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가버리니까 정치학자들이 여기에 혹은 정치사상가들이 혹은 역사학자들이 혹은 경제학자들이 정치경제학적으로 이 문제를 인민이 표를 얻기 위해서만 중요하지 정작 세대 간 이어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딱 현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근본적으로 정치학자들의 문제고 책임입니다. 정치학에서 이거 안 다룹니다. 그냥 아까 스웨덴 모델, 대륙 모델, 뭐 라틴 아메리카 모델, 그다음에 앵글로색슨, 그다음에 대한민국, OECD하고 특히 스웨덴을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지금 입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국민을 불법 외국인 체류 노동자 같이 구하고 노동을 수탈하는 중국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세율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보다 낮고 국가 부채는 많지만 한 일본 옆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제의 상당한 부분은 미국 등 앵글로색슨 영미권이에요. 영미권이 가지는 이 경제적인 다이내미즘이 존재합니다. 엄청나게 성장, 소위 말해서 신기술을 하고 미래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가고 하는 그 모델로 왔는데 우리는 갑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고 당장 공산주의를 못하니까 조사파들이 공산주의 하자, 명령경제 하자 안 되니까 중국이 성장률 높으니까 중국 모델을 가고 중국 모델 여러분들 어떤 건지 압니까? 14억 인구라 그러는데 14억이 그 잘못된 통계라고 그래요. 한 12억 중국 인구 줄여오니까 인구의 한 20% 내지 25%가 아무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여러분들 그 농민공이라고 있습니다. 귀주성 저 시골에서 와가지고 칭다오에서 공장에서 들어가면은 노예노동을 하죠. 청도에 사는 칭다오에 사는 주민 일반 그냥 뭐 공산당 간부가 아니라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칭다오에 호구가 안 주어집니다. 주민등록을 등록을 안 시켜줘요. 깡패 조직에 의해서 와가지고 아주 낮은 노동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거대 자본 빅마니가 중국에 돈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짬짬이 미중 협조를 잘 했는데 지금은 그걸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돈 가지고 미국 기술 훔치고 뭐 하고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나라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도 한때 그랬죠. 그거보다는 좀 덜했지만 지금 중국은 전체주의 명령경제고 최소 3억 그리고 실제 농민공으로 이름도 맹류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자. 그 사람과 경쟁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입니까? 안 되죠. 우리 개성공단 같은 거 보십시오. 남북 간에 무슨 화해협력? 웃긴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상 최고의 노예노동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교통공단 철수하기 전에 중국에서 중국에서 농민공이 여공이 받는 월급이 벌써 한 300불, 400불이 되는 상황인데 이미 청도 주민들은 1,500불, 2,000불이 넘었고 그 다음에 우리 100불 줬잖아요. 100불 중에서 75%는 39호실로 가든지 딴 데로 가요. 20불, 25불 주고 라면 몇 개 주고 개성공단에서 하는 게 이게 민족 경제입니까?
노예 노동이죠. 자, 그런 부분. 그러니까 표를 얻겠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근본적인 정치적인 논의를 이제 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구 문제, 지금 계속 예산으로 이야기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아무리 인구를 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교육체제, 아파트 올리는데 중국 돈이 우리나라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갑자기 30조가 들어와서 2배, 3배 올라가 버리는, 그것도 통제 안 하는 국가가 이게 국가예요. 매국했지. 지금 당장 중국 자본이 마음대로 들어왔던 것들을 상호주의, 호혜주의만 하더라도 규제 26차례 규제한 것보다 더 올린 게 그겁니다. 주권 침탈이죠. 정부 이야기 안 합니다. 이런 정치학적인 문제를 갖다가 공론화를 해야 되는데 그 공론화가 이렇든 저렇든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정치학자로서 우리 사회 복지를 하시거나 혹은 복지 경제를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스럽기도 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문제가 이번 선거나 뭐 이런 데서 정치학계나 혹은 또 무슨 다른 정치학을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교수 단체들이나 해서 이제는 이 허위의 게임, 눈앞에 보이는 위기를 바로 보면서 그냥 개발연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죄책감으로 공정하지 못. 요새 불공정은 뭐냐면은 페어하지 못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편성하려고 하는, 즉 공짜로 편성하려고 하는, 그리고 차별로 절대화시켜서 당연한 그 편성을 권리로 생각하게 만드는 정치 영역의 사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economic, political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요. 소설. 그런 것들은 공화국의 일체성을 위해서 컨센서스를 만드는, 대통령이 왜 지금 인구가 이렇게 줄어서 대한민국 대학 거의 반 이상은 스스로 그만둘 수 있도록 만들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60, 70, 80 되는 사람들이 자기 교육, 자기가 죽을 때까지라도 후손들한테 부담 적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아니 농업을 6차 산업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20대한테 가라고 이야기해. 물론 컴퓨터를 잘 써가는데 그 사람들 교육시키면은 옛날에 다 무역 전선에서 뛰었던 사람들 건강하고 한 70대 후반, 중후반까지는 열심히 뛸 수 있어요. 직업 전환하고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 교육, 그 방식으로 하면은 이 사람들이 미안하게도 아들, 손자들 한테 부담 덜 지우고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지금 뭐 5G AI 나오는데 대한민국 교육부가 뭐 합니까? 반값 등록금 이래가지고 좋은 대학이든 뭐 좋은 교육을 받은 대학이든 뭐든 간에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예컨대 이 대륙계와 스웨덴 북극에 하면 거기는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방만하게 사학 체제 안 하잖아요. 미국 시스템으로 뭐 영어 뭐 아티클을 얼마나 쓰고 뭐 어떻고 그런 인덱스 말고 영국, 프랑스, 스위스 가보세요. 그런 인덱스 말고 적응하는 국가가 푸얼리 지원하는 걸 합니다. 직업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로 하면 우리 지금 복지, 그게 복지죠. 교육만큼 더 중요한 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 같으면 지금 이렇게 위선의 게임을 할 뺏겠어. 연세대학 1,000만 원 받고 뭐 경기대학 500만 원 받고 왜? 뭐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경쟁을 사립을 하려면 하든지. 이렇게 하면은 복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될 건데 그거는 그냥 놔두고 위선의 게임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세계사에서 뒤처지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온 김에 이 숲을 보는 의미에서 정치의 본질하고
저는 그냥 많이 아는데 번뜩 서는 게 복지 문제가 파퓰리즘을 되는 대표적으로 남미 국가들이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잔돈푼에 매표하는 방식으로 가고 독재하고 연속되고 함으로써 자원이 적정하게 배분되고 창조적으로 재조직되고 개선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는 한 20, 30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돌리고 몇몇 글로벌 기업들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인력 체계, 교육 체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규제 전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상황, 인력 만들어주고 이렇게 가야 되고 마지막에 저는 인구는 남북 통일 문제든 뭐든 간에 지금 이 시스템으로 이 주택, 교육, 그다음에 또 고용 산업 이런 걸로 봐서는 완전히 산업을 세계 최고의 영국과 미국과 일본과 중국 이 세 메이저 유럽은 모델이 아닙니다. 거기하고 경쟁해서 최 1급이나 혹은 중개 산업 그걸 되든 아주 강한 중급 수준의 교육 수업 만들고 남북 통일 그 다음에 결국은 18세기, 19세기 프랑스, 19세기부터 쭉 20세기까지 미국. 아마 중규모 나라인 우리 한국이 통일되는 걸로부터 해가지고 통일된다는 게 체제가 같아지면 됩니다. 두 국가가 있어도 돼요. 저쪽에 자유조선이 생기면은 우리가 가서 가이드하면은 중국이 성장했던 속도의 4배, 5배 속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주 밀도가 높은 국가 전략을 과감하게 계산을 해보고 그렇게 밀어나가서 복합 국가를 지금 이제 다 문화가 아닙니다. 브레인 드레인.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공화국의 애국을 하겠다라고 하는 복합 국가로 나가야 되는 모델을 지금부터 나는 생각해야 된다고. 그게 매력 국가로서 전 세계에 아주 야심 있는 친구들이 한국으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한국인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입니다. 내부적으로 우리 시스템 완전히 합리화해서 첨단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0.84 이게 내려가면은 0.4, 100년 지나면은 한국인이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오게 해야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나는 충분히 많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과 대륙과 해양의 중간에 끼어서 맨날 피해의심 와가지고 일본에서 뻥 하니까 주창 들자 중국이 그러니까 지금 조용하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아마 화물연대에서 청와대 앞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럴 정도로 지금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살고 있다. 조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야를 넓히고 지금 우리가 70년 동안 만들어왔던 기적 같은 번영의 창조적인 원천이 뭔가를 다시 생각하는 이 정치학자들이 해야 됩니다. 저 고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